안녕하십니까. 어미양자홀 우주론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제6장 암흑물질, 암흑에너지, 성운, 은하, 거시공동, 다중우주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흑물질, 암흑에너지 1장부터 5장까지 제가 세부적으로 서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 절약 차원에서 핵심만 제가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흑물질, 이렇게 우리 우주가 빨간색으로 3차원 구체로 펼쳐져 있습니다. 그 속에 4D, 어미, 양자, 호이 존재한다. 이것이 바로 암흑 물질이다. 어마어마하게 크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우주 전체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암흑 에너지. 결국 암흑 에너지라는 것은 우리 공간이 지금 팽창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미, 양자, 홀이, 어미, 양자, 홀이 우리 우주를 절대 지배하고 있습니다. 어미, 양자, 홀이 4D 공간을 흡수하여 4차원 공간을 흡수해서 3차원으로 양자화시킨다는 거죠. 공간을 양자화시켰다. 또 두 번째는 어미양자홀은 할미양자홀을 흡수하여 어미양자홀이 성장하게 되겠습니다. 제1장 입자물리학 표준 모형에 의하면 우리 공간은 6차원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을 제1장에서 제가 설명을 한 바가 있고 6차원 공간이라는 겁니다. 그 4차원 공간이 있죠. 그럼 가로, 세로, 높이 알 수 없는 A축이 쫙 공간이 쫙 뻗어 있는데 이건 알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이거를 흡수를 합니다. 이 공간을 4차원 공간을 흡수를 해가지고 이게 어미 양자홀이고 4차원 공간을 흡수해가지고 A차원 이거죠. A차원 이거 하나를 이렇게 똘똘똘 말아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A가 사라졌습니다. A가 꼬불꼬불꼬불 양자화가 됐습니다. 즉 우리는 이것밖에 여기에 갇혀 있다는 거죠. 이 골짜기가 여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갇혔다. A 알 수 없는 A는 꼬불꼬불꼬불 양자화가 돼버렸다.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공간을 흡수를 해서 3차원으로 양자화를 시켜버리니까 이제 공간이 팽창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이제 이게 어미 양자홀은 4D 이게 어미 양자홀입니다. 할미 양자홀을 흡수를 합니다. 입자 하나하나를 뜯어가지고 이제 흡수를 해서 어미 양자홀은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암흑 에너지, 즉 우리가 얘기하는 암흑 에너지는 이제 이거죠. 공간 팽창. 따라서 어미 양자홀이 4D 공간을 흡수하여 3D로 양자화시킨다. 이것이 바로 은하 나선발 회전 속도 문제의 답인 것 같습니다. 좀 이따 설명을 하도록 하고 천동설과 지동설을 한번 살펴보자면 천동설 지구 중심이다.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가는 거죠. 직선으로 쫙 가는 겁니다. 원디 해석하는 것이다. 지동설 태양 중심이다.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다는 거죠. 원운동 아닙니까? 원운동. 2D 해석입니다, 이게. 근데 이제 천문학. 은하를 해석하다 보니까, 이거 초거대 블랙홀이 은하 중심에 있고, 그 초거대 블랙홀을 중심으로 우리 은하가 회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3D라는 겁니다, 이게. 1D다. 2D다.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다. 3D다. 초고대 블랙홀을 중심으로 돌고 있다. 이거 혹시 우주 전체가 4D를 중심으로 어미 양자호를 중심으로 우주 전체가 돌고 있는 거 아니냐. 이 논리는 맞죠, 일단. 그럼 1D, 2D, 3D, 이거 4D다. 어미 양자홀이 중심이다. 이것은 이제 절대론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미 양자홀이 절대적 중심을 잡고 있죠. 이 절대론에 대해서는 제7장 절대성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고 절대적 시간이 존재를 합니다. 상대적 시간이 존재하죠. 그 다음에 절대적 시간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절대적 시간과 상대적 시간 분명히 뻥 터졌습니다. 뻥 터지고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지 않았습니까? 138억 년. 즉 이게 이쪽으로 가는 것이 절대 시간이라는 거죠. 두 번째 상대 시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공간의 휘어짐입니다. 이렇게 공간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꼬불 이렇게 공간이 중력에 의해 가지고 공간이 휘어진 거죠. 여기에 있는 사람은 중력 레벨이 작지 않습니까? 여기에 즉 모든 것이 빨리빨리 움직인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그러니까 시간이 빨리 흐르는 거죠. 상대적 시간이 여기에 있는 사람은 이게 모든 것이 느리게 갑니다. 중력이 아주 꽉 잡고 있으니까 모든 것이 느리게 간다. 상대적 시간이 느리게 간다는 겁니다. 즉
상대적 시간이란 이 공간에 이렇게 휘어진. 그럼 절대적 시간은 뭐냐? 절대적 시간은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계속 공간이 팽창한다는 거죠. 이게 절대적 시간입니다. 뭐 지금 공간이 수축되는 거 아닙니다. 공간이 계속 팽창하고 있다. 즉 시간은 과거에서 미래로 간다는 거죠. 4D의 세상이 펼쳐져 있고 그 중심은 어미 양자홀이 중심을 꽉 잡고 있다.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도는가,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도는가? 뭐 당연히 답은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돕니다. 이거 뭐, 근데 이게 당연한 답인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관찰을 해왔고, 또 그렇게 배웠고, 이게 사실이고, 또, 근데 2000년 전으로 한번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지식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 지식도 없습니다. 그럼 태양과 지구를 딱 관찰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제 조건, 태양과 지구만 해석하자. 뭐 다른 거는 전부 다 해석하지 말고 태양과 지구만 해석하자라는 전제 조건을 달겠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2000년 전 사람은 이게 지금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도는지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도는지 결국 둘 다 답이다. 둘 다 답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건 에너지 보존 법칙입니다. 에너지 보존 법칙은 양방향성이라는 거죠. A하고 태양을 해석하고요. 그 다음에 지구를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양방향성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에너지 보존 법칙은 이제 그 열 에너지가 일 에너지가 되고 일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되고 분명 열과 일은 서로 다릅니다. 성격이. 근데 둘 다 답이다. 근데 연력학 제2법칙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둘 중에 하나가 답이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엔트로피 증가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둘 중에 하나가 답입니다. 방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엔트로피 증가 법칙. 고립계에서 엔트로피는 결코 감소하지 않는다.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는 겁니다. 방향성이 있다는 거죠.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펼쳐진다. A를 해석해야 됩니다. 태양을 해석해야 됩니다. 지구를 해석해야 됩니다. 그 관련된 모든 것을 모든 것을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다시 제가 질문을 태양과 지구만 해석하자라고 전제 조건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1번으로 답이 나온다는 거죠. 태양과 지구만 해석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그 주위도 모두 다 해석을 해야 합니다. 화성을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화성의 공전 주기를 해석하다 보니까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태양을 중심으로 우리 태양계가 돌고 있다라는 결론. 즉 둘 중에 하나가 답이라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왜 둘 중에 하나가 답이냐? 당연히 엔트로피 증가 법칙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엔트로피 증가 법칙을 누가 만드느냐? 어미 양자울이 만든다는 겁니다. 어미 양자울이 돌고 있습니다. 공간을 똘똘똘 계속 말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이게 사진입니다. 지금 공간이 말리고 있는 사진 같이 보입니까? 아니면 공간이 풀어지는 사진 같이 보입니까? 둘 다 답이죠. 왜? 정지에 있으니까. 그런데 저 의도는 500원짜리 동전을 돌렸다. 변화가 발생했다는 거죠. 500원짜리 동전이 시계 방향으로 돌립니다. 그러면은 공간이 말리는 거죠. 500원, 그러면 두 번째로 이거 공간이 이쪽으로 당긴다는 거죠. 반대로. 그럼 500원짜리 동전이 거꾸로 돌아갑니다. 둘 중에 하나가 답인데 우리 세상, 우리 우주는 어미 양자홀이 돌고 있고 이걸로 인해 가지고 공간이 똘똘똘 말리게 됩니다. 즉 직선이죠. 직선 공간이 계속 꼬불꼬불 똘똘똘 말리는 양자화가 된다. 즉 일반 상대성 이론이 양자역학으로 계속 바뀐다는 겁니다. 그 반대는 반대 세상이죠. 뭐 쉽게 설명하자면 얘가 블랙홀. 그 반대의 세상은 화이트홀. 쉽게 설명하면. 동일한 논리로 은하계를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A 은하를 중심으로 관찰하면 B가 멀어지는 거죠. 이렇게. B 은하를 중심으로 관찰하면 A가 멀어집니다. 이것과 이렇게 논리가 같은 거죠. 근데 이건 답이 아니다. 둘 중에 하나가 정답이다. 둘 중에 하나가 정답이야. 그럼 양쪽 다 멀어진다? 멀어지죠. 분명 멀어집니다. 멀어지죠. 정답 아닙니까? 근데 아니라는 겁니다. 주위 모두를 싹 해석해야 됩니다. 주위 모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싹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석하다 여기 가운데는 멈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공간은 분명 모든 방향으로 팽창하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어미 블랙홀이 절대 중심을 잡고 있고 우리 공간 T1 시간이 T1 절대 시간이 T1이었습니다. 여기 있다는 거죠. 이렇게 A하고 B가 그럼 절대 시간이 T2입니다. 그럼 공간이 팽창을 하니까 어느 방향으로 팽창하느냐? 당연히 수직 방향이죠. 이렇게
그럼 그 수직 방향이 어느 방향이냐? 이거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X, Y, G의 수직 방향. 우리가 인간이 알 수가 없는 거죠. 하여튼 이게 수직 방향으로, 이게 이제 진실이고, 그럼 우리는 여기에 살고 있었죠. 다시. 이 라인에. 그러면 다시 이렇게 보면 이렇게 관찰된다는 거죠. 그럼 이것이 다시 이거라는 겁니다. 이것과 이것이 같다는 거죠. 이렇게. 이것과 이것이 같다. 즉, 우리의 관측에는 우리는 이것만 이렇게 관측할 수가 있고, 이렇게 보인다. 근데 진실은 이거라는 거죠. 이번에는 성간 물질과 성운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간 매질의 수소와 헬륨의 비율. 제가 이거를 초기에 설명을 못 했는데, 퀘이사, 수소와 헬륨이 어떻게 탄생되느냐. 초대 질량 블랙홀, 즉 은하 중심에 초대 질량 블랙홀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것이 이제 퀘이사일 것이다 라는 이제 그 현 물리학의 견해가 아주 강력하죠. 퀘이사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것이 성장을 해서 은하를 형성할 것이다. 요 속에 엄청난 뭔가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저의 주장. 어미양자홀 우주론에서는 퀘이사가 뭐냐? 요 속에 들어있죠. 요 속에 뭔가가 퀘이사입니다. 이거는 요 속에 뭔가가 엄청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4차원 세계의 중성자별이다. 4차원 세계의 중성자별, 여기가 우리 3차원 공간이고요. 여기 4차원 사건의 지평선, 여기가 사건의 지평선. 여기 파인 튜닝, 미세 조정이 여기서 일어나고, 4차원 세계입니다. 4차원 세계의 거대 중성자별이 우리 세계로 뿡 하고 떨어진 거죠. 이게 떨어졌습니다. 떨어지면 어떤 현상이 발생되느냐? 세부적인 것은 여기 동영상, 부록 10번 동영상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결론만 얘기 드리면 반중력이 형성이 됩니다. 이거 원래 중력이 형성이 돼야죠. 이렇게. 이게 중력입니다. 근데 반중력이 형성이 된다는 거죠. 공간이 이게 우리 공간인데 공간이 이렇게 위로 치솟아 오릅니다. 이게 반중력이죠. 그럼 공간이 아주 강력하지 않겠습니까? 초창기 막 떨어졌을 때는 이게 여기 공간이 좁비다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온도가 매우 높습니다. 리튬이 탄생하는 거 아니냐. 두 번째로 이게 좀 조금씩 떨어지겠죠. 이렇게 밑으로 떨어집니다. 이때가 헬륨이 탄생하는 거 아니냐. 여기 밑으로 다 떨어졌습니다. 여기서 펑퍼짐합니다. 온도가 낮습니다. 수소가 탄생하는 거 아니냐. 여기에 그 미세 조정 파티클들이 우리 공간 위에 미세 조정 파티클들이 침투해 들어오는 거죠. 이것이 리듐, 헬륨, 하이드로전의 탄생 원인 아닐까라고 한번 제안해 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퀘이사가 은하 생성의 비밀, 은하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퀘이사다. 퀘이사를 아주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보는 것이 최신 물리학을 선도하는 거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수소 발생으로 성운이 형성된다. 초신성이 뻥 터졌습니다. 이렇게 뻥 터진 거죠. 그럼 달걀 모양 아닙니까? 원 모양이 되든지 아니면 달걀 모양이 되든지. 그리고 초신성이라 그러면 대부분 중금속 아닙니까? 성운이 도대체 어디서 나타나느냐? 성운은 대부분이 수소입니다. 초신성이 터져서 성운이 형성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중금속인데 여기는 대부분이 수소이고, 수소가 어디서 나왔냐는 거죠. 그럼 이렇게 중력으로 몰려들었다. 중력으로 몰려들었으면 이렇게 타원 모양이 되든지 원 모양이 되든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중력은 사방으로 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 모양이 돼야죠. 타원 모양이 되든지. 이런 모양이 어떻게 나오냐, 이런 모양이. 이것도 크기 작은 것도 아닙니다.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크죠. 어떻게 손가락이 왜 삐져나오냐. 이게 창조우 기둥, 이게 왜 이렇게 기둥이 나오느냐. 중력 때문이라고 한다면 중력은 타원이 돼야 된다. 골고루 모여들어야 된다. 물론 또 뭐 어떤 외부에서 어떤 충격파가 한번 휩쓸고 지나가가지고 이런 모양이 형성된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여하간 어미 블랙홀 우주론, 어미 양자홀 우주론에서는 4차원 세계에서 이렇게 지금도 물질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여기
파인 튜닝을 기다리고 있는, 미세 조정을 기다리고 있는 입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세 조정이 된 놈은 이렇게 공간을 이렇게 탁 뚫는다는 거죠. 이렇게 뚫어가지고 우리 세상에 짠 하고 나타납니다. 우리 세상에 나타나면 이렇게 수소가 되고, 이게 전자, 중성 미자가 되고, 이거 파동이 됐다가, 이거 그 다음에 핵융합을 하면은 뭐 이게 철이 됐다가 우라늄이 됐다가 이러는데, 즉 미세 조정이란 우리 공간을 이렇게 탁 뚫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여기 있죠. 여기에서 이게 탁 공간을, 여기 막 있지 않습니까? 막을 탁 뚫어요. 뚫은 놈은 여기 우리 공간에 탁 잡힌다는 겁니다. 못 뚫은 거는 왜 못 뚫은? 왜냐하면 계속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못 뚫은 거는 못 뚫었다. 미세 조정이 안 됐다. 밀리는 거죠. 이렇게 밀리면 뿅 하고 Z 과식 미세 조정이 됐냐 안 됐냐. 지금도 수소가 짠짠짠 우리 세계에 발생되고 있다. 따라서 이렇게 다양한 모양이 형성되는 거 아닌가. 시냇물들이 있습니다. 시냇물들이 맨 처음에는 시냇물들이죠. 그것들이 계속 흐르면은 결국 하나 주된 흐름, 강물로 되지 않습니까? 여러 군데에서 수소가 발생이 됩니다. 근데 그 여러 군데가 결국은 주된 흐름 하나로 모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주된 흐름 아니냐. 주된 흐름이 뭐냐? 계속 이렇게 기둥이 성장할 것 같습니다. 뭐 그런 느낌 들지 않습니까? 손가락은 계속 이렇게 삐져나올 것 같은 느낌. 그게 주된 흐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수소가 우리 우주에 짠짠짠하고 발생된다. 빅뱅 우주론하고 전혀 다른 얘기인데, 어쨌든 어미 양자홀이 존재한다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제가 소설을 쓰는 겁니다. 은하 나선팔 회전 속도 문제. 은하가 이렇게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이 나선팔이 이상하다는 겁니다. 케플러 법칙을 적용하자. 행성의 속도가 이렇게 됩니다. 이거를 적용을 하면은 스타트 시간이 좀 지났다 이렇게 꼬여져 버린다는 거죠. 이게 5억 광년입니다. 시간이 5억이 지나면 5억 년이 지나면 이렇게 아주 은하 모양의 파탄이 난다는 거죠. 근데 분명 뭐 50억이 지나도 이런 모양인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케플러 법칙이 뿐만 아니라 거기에 뭔가가 암흑물질이 존재한다. 헤일로라는 암흑물질이 분명 존재할 것이다. 라는 것에서 이제 암흑물질 문제가 이제 최초로 이제 발생이 되게 되겠습니다. 관측을 했더니 관측 속도는 이겁니다. 이렇게 직선. 어떻게 이렇게 직선이 나올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 직선 속도를 대입한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 꼬이게 됩니다. 이게 안 꼬여야 된다는 거죠. 직선 속도를 대입해도 이게 이렇게 된다. 결국 지나면 반드시 이렇게 돼야 한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케플러 법칙이 안 맞는 이유. 도대체 뭐냐? 이거 안 맞다. 두 번째 나선팔이 감기는 문제. 와인딩 프로블럼. 이거 이상하다. 또 세 번째 나선팔이 지금 분리되는 듯한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쫙쫙 쪼개진다는 거죠. 이거 왜 쪼개질까? 이것도 설명해낼 수 있어야 되고, 나선팔 끝이 떨어져 나가는 듯한 이유. 여기 지금 나선팔 끝이 떨어져 나가는 듯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떨어져 나간다는 거죠. 물론 이거 제가 생각하는 것이고요. 이거는 여기서도 마찬가지. 여기 약간 희미하지 않습니까? 여기가 떨어져 나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가 약간 희미하잖아요. 여기가 분명 떨어져 나갈 거다. 여기도 마찬가지. 분명 떨어져 나갈 듯한 느낌이 듭니다. 우리 은하 주위에 약 한 50개 정도의 아주 작은 크기 은하, 국소 은하. 근데 그 은하는 아닌 거죠. 그게 분명 50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게 이게 떨어져 나가가지고 우리 주위에 50개가 이렇게 있는 거다라고 한번 생각이 듭니다. 이게 왜 떨어져 나가냐는 거죠. 이게 은하 모양은 왜 이렇게 다양한가? 이것도 설명해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즉 이 모든 것을 설명해낼 수 있어야 하는 이론이 뭐냐? 그게 지금 옛날에 그 밀도파 이론 이래가지고 밀도파 이론이 좀 곽강을 받았는데 이것도 또 밀도파 이론도 또 아닌 것 같다라는 또 최근에 시각이 많이 존재합니다.
결국은 이러한 것을 문제를 다 설명해낼 수 있어야 하는데 이게 이게 문제가 아니라 우주 전체입니다. 우주 전체의 현상을 한 개 가지고 단위의 근원 가지고 우주 만물의 현상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이제 시도하는 것이 어미 양자홀 우주론, 제가 주장하는 것이고요. 앞에서 이 그림 많이 보여드렸습니다. 여기 막 돌고 있고 공간이라는 게 있다. 우리가 공간을 인식을 못하지만 하여튼 공간이라는 게 분명히 형체를 갖는 특성이라는 거죠. 형체가 있다는 겁니다. 공간이 이렇게 휘말렸습니다. 이 그림이랑 지금 이 그림이랑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이거나 네, 이 그림이랑 이 그림이랑 좀 똑같습니다. 이거다. 앞에서는 요 500원짜리 동전이 어미 양자홀이라고 제가 설명했습니다만 이제 이번에는 해석 대상이 은하죠. 은하 중심에 초거대 질량 블랙홀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초거대 질량 블랙홀이 아니라 자식 양자홀이다. 그러니까 초거대 블랙홀이 한 번 더 터진 거죠. 자식 양자홀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식 양자홀이 똘똘똘 말아버린다는 거죠. 이 영역을. 그래서 이거랑 아주 모양이 비슷한 이게 나선팔이라는 겁니다. 나선팔이 그러면은 여기에 존재해야 되는 골짜기에 설마 나선팔이 여기에 등성에 존재하겠습니까? 나선팔은 골짜기 이렇게 따라가지고 존재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식 양자홀이 요 속에 자식 양자홀이 있습니다. 원래 이게 퀘이사인데 초대 질량 블랙홀과 퀘이사 은하의 탄생이 요거라는 거죠. 퀘이사가 막 있습니다. 이게 뭔지는 모릅니다. 전부 다. 근데 이게 성장을 해가지고 은하가 발생될 것이다. 요 속에 뭔가 엄청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뭔가 엄청난 게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봤습니다. 퀘이사 중심에 뭔가가 엄청난 게 있습니다. 그 중심에 그 뭔가 엄청난 거는 4차원 세계의 중성자별이다. 이 중성자별이 이제 떨어진 겁니다. 떨어지니까 반중력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반중력. 원래 중력은 이렇습니다. 근데 이게 반중력이에요. 왜? 4차원 세상에서 떨어졌으니까. 반중력이 이렇게 형성이 되고 거기서 이제 그 공간이 삐쭉하게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리튬, 헬륨, 하이드로젠 이런 것들이 탄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한번 추측을 해보며 그래서 그 퀘이사가 성장을 해서 자식 양자홀이 되는 것이고 이 자식 양자홀이 우리 공간을 휘 말아가지고 이게 우리 공간이죠. 여기 이게 우리 공간을 휘 맙니다. 휘 말아가지고 흡수를 한다는 거죠. 500원짜리 동전 속으로. 그래서 이 3차원이죠. 3차원이 휘 말려가지고 500원짜리 동전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거기서 2차원화 된다는 거죠. 공간이 2차원화 된다. 이것이 이제 공간 양자화. 공간이 양자화가 됐다. 공간이 원래 연속 아닙니까? 쫙 뻗어 있어야죠. 직선으로. 이렇게 꼬불꼬불해진다. 이것이 공간 양자화다. 그러면 또 논리가 공간이 자식 양자홀 속으로 빨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자식 양자홀의 그 2차원 세상에 공간을 팽창한다는 겁니다. 가속 팽창하겠죠. 가속 팽창할 수도 있고 등속 팽창할 수도 있고 감속 팽창, 하여튼 팽창을 한다 무조건. 이 셋 중에 하나이다. 논리는 동일하지 않습니까? 어미 양자홀이 4D 공간을 휘말아서 공간을 3D, 우리 세상의 공간으로 양자화시켜 흡수한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 공간이 뿌쩍뿌쩍 늘어나게 됩니다. 3D 공간이 늘어난다. 따라서 어미 양자홀 표면의 3D 공간, 우리 공간은 가속 팽창할 수도 있고 등속 팽창할 수도 있고 감속 팽창할 수도 있습니다. 논리는 가속 팽창이죠. 그런데 우리 공간은 다시 요거 자식 양자홀이 잡아먹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얼마만큼 잡아먹느냐. 많이 잡아먹는다 그러면 감속 팽창이라는 거죠. 근데 적절히 잡아먹는다 그럼 등속 팽창이 되는 것이고 얘가 이제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은하가 지금 수천억 개라고 천억 개 정도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우주에.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천억 개가 아니라 1조 개 있다. 뭐 2조 개 있다. 그럼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우리 공간은 가속 팽창 안 된다는 거죠. 왜? 얘가 우리 공간을 엄청나게 잡아먹어 버리니까. 그때는 이제 감속 팽창하게 되겠습니다. 어미 양자홀이 물질을 당깁니다. 중력이 뭐냐?
여러 번 보여드린 그림, 우리 세상이 3차원 세상이 이렇게 빨간색으로 펼쳐져 있습니다. 3차원 세상에 어미양자홀이 태양을 잡아당깁니다. 어미양자홀이 지구를 잡아당깁니다. 공간이 이렇게 휘어지는 겁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 그러니까 공간의 높이 차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이쪽으로 떨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물론 요만큼 또 태양도 떨어지는 거죠. 근데 뭐 태양 질량이 훨씬 더 크니까 떨어지게 된다. 그것이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 결국 얘가 잡아당긴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잡아당기느냐? 물질, 반물질. 물질과 반물질은 중력선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것은 제8장 축공간 입자의 근원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고, 물질과 반물질은 중력선 스프링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공간이 휘어지게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이 뭐냐? 이 그림을 다시 설명하자면, 여기 꼬불꼬불 양자홀이 있고요. 자식 양자홀. 이렇게 그려집니다. 밑바닥에 어마어마하게 큰 어미 양자홀. 이것이 우주를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은하죠. 은하를 지배하는 건 뭐냐? 자식 양자홀이라는 겁니다. 우주를 지배하고 있다. 은하를 지배하고 있다. 그럼 여기 요 속에 자식 양자홀이 존재를 하는 곳이, 얘가 이제 공간을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원래 이렇게 직선으로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은하가 되겠죠. 은하 나선팔. 여기 공간을 이렇게 잡아당기는 겁니다. 왜 잡아당기느냐? 이게 회전을 하니까. 이렇게 회전을 해가지고 공간을 잡아당겨가지고 꼬불꼬불하게 만든다는 거죠. 공간을 꼬불꼬불하게 만들었습니다. 공간을 꼬불꼬불하게 만들었고, 그럼 중력이 뭐냐? 우리가 알고 있는 중력이란 이거.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 아래 제곱의 반비례하는 거. 이거 연속 공간이라는 거죠. 이렇게 펼쳐진 공간. 그럼 여기 꼬불꼬불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게 아래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어미 양자홀은, 자식 양자홀을 또 잡아당깁니다. 자식 양자홀이 잡아당긴다기보다 자식 양자홀이 이쪽으로 떨어지는 거죠. 떨어지는데, 그러면 회전을 하니까 꼬불꼬불 이렇게 되고, 떨어지니까 얘가 여기 이렇게 되는 꼬불꼬불한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얘가 휘어진다는 거죠. 얘가 다시 휘어진다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얘가 휘어집니다. 얘가 이렇게 휘어지는 거죠. 그건 아래 제곱입니다. 근데 이게 휘어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이게 아래 제곱일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왜 두께가 엄청난 두께가 있는데, 얘는 두께 선 아니고 선 두께. 그 아래 제곱이고, 얘가 꼬불꼬불해지는 이거는 뭔가 달라야 된다. 아래 제곱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이걸 누가 일으키느냐? 자식 양자홀이라는 거죠. 그래서 태양이 여기에 있습니다. 어미 양자홀은 태양을 잡아당깁니다. 원래 반물질이 떨어지는 거죠. 반물질이 떨어지는데, 이제 중력 스프링이 연결돼가지고 얘가 밑으로 이렇게, 태양이 밑으로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얘의 중력장은 선이죠, 선. 이거라는 겁니다. 이거 좀 선이지 않습니까? 선이고요. 아래 제곱이라는 거죠. 즉 태양과 지구는 아래 제곱입니다. 그런데 은하 전체를 볼 때는 이거라는 거죠. 두께가. 아래 제곱이 아니게 되는. 그래서 우리 태양과 지구만을 생각할 때는 요거 있지 않습니까? 선. 아래 제곱으로 이해를 해야 되고, 은하 전체를 해석할 때는 멀티그래비티 필드 아니냐. 그러니까 선과 양자화. 이렇게 해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태양은 밑으로 떨어지는데, 중력장이 아래 제곱이라는 겁니다. 천의 두께, 천이 얇은 거. 그래서 그 물질의 국부 공간이 아래 제곱분의 1로 휘어진다는 겁니다. 뉴턴 법칙. 태양과 지구를 해석할 때는 이걸로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또 어미 양자홀이 자식 양자홀을 당기고 있습니다. 어미 양자홀이 자식 양자홀을 당겨가지고 회전하면 이것이 회전을 하는 거죠. 자식 양자홀이. 가지고 이게 꼬불꼬불해졌다. 이게 중력장이 이렇게 두껍다는 겁니다. 선이 아니다. 그래서 공간이 휘어지죠. 그 휘말린 천의 높이가 매우 두껍습니다. 중력장이 펼쳐지는데, 이거 아래 n승 아니냐. 여기서 n은 2보다 작을 것 같다. 그래서 은하 전체 공간이 아래 n승분의 1로 휘어지는 거 아니냐. 다시 설명하자면 이건 제곱이고요. 이건 아래 n승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1로 휘어졌다. 요것이 아래 제곱이고요. 요것이 아래 1.2승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높이가
이게 차일드가 크면은 큰 높이를 만들 것이고 차일드가 작으면 작은 높이를 만들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뭐 이런 속도 분포를 갖는 은하도 있을 것이고 이런 속도 분포를 갖는 은하도 있을 것이고 뭐 이런 속도 분포를 갖는 은하도 있을 것이다. 다양하다 라는 것을 한번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팽대부가 뭐냐? 양자화가 심하게 진행이 된 거죠. 그럼 나선팔은 뭐냐? 물질은 골에 위치한다. 팽대부 여기. 팽대부는 아주 심하게 이게 양자화가 됐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겠죠. 여기 가운데 여기 아주 심하지 않습니까? 근데 멀면은 널찍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여기에 위치한다는 거죠. 그 태양이 항성이 근데 우리 여기 태양 여기에 위치한 건 태양이 여기에 위치하는 거고. 그래서 여기랑 이게 뭔가 또 해석이 또 달라져야 한다. 물질은 나선판에서 물질은 골에 위치한다. 골짝이 골에 위치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항성의 공전. 그래서 이제 우선 그 나선팔이 돌고 있습니다. 이게 나선팔 그 형상 여기서 여기 행성, 항성이라는 그 에르 태양이 돌죠. 태양의 은하를 이렇게 돕니다. 또 나선팔이 또 돈다는 거죠. 이게 나선팔의 도는 것, 나선팔이 첫 번째 돈다. 두 번째 태양이 또 돈다. 이 두 개는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냐? 분명 이건 항상 태양이 도는 거예요. 태양이. 얘가 태양이 도는 거고 얘 모양이 유지하는 거는 나선팔이라는 거죠. 그 나선팔이 공간이라는 겁니다. 공간과 태양. 그래서 항성이 공전을 합니다. 근데 나선팔의 골짜기에서 항성들이 정체 현상을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뛰어넘는 건 유사 점프로 이동할 것이다. 여기 보면은 일단 공간이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공간이 돌고 있는데 얘도 또 돌거든요. 이렇게 막히지 않았습니까? 이게 쉽게 점프를 못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여기서 정체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뭐 교통체증이 일어나고 이것이 이제 계속 조금씩 자, 여기서 이렇게 스무스하게 가겠습니까? 이게 스무스하게 못 가는 거죠. 그래서 양자화가 심하게 되고 여기 위에 존재한다는 거죠. 이렇게 여기서는 여기 위에. 그래서 뭔가 여기 해석하는 거랑 여기 해석하는 거랑 또 달라야 한다. 그게 이제 이거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거죠. 여기는 이제 지금 해석은 고체와 비슷하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은데 아마 이런 해석 위에 붕 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해석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다음에 항성 전체 현상 이게 스무스하게 못 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산을 올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체 현상이 일어날 거다. 그래서 산을 올라갈 때는 천천히 가다가 내려올 때는 확 내려오겠죠. 그걸 제가 이제 유사 점프라고 점프와 좀 비슷하지 않을까. 점프는 아닙니다. 절대 등산을 하는 것이다. 등산을 하는 것처럼 이동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한번 예측을 해보고 공간의 양자화 정도에 따라 가지고 옅은 나선팔, 진한 나선팔 공간이 뾰족하게 양자화 됐습니다. 그러니까 심하게 양자화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명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근데 이거는 공간이 높이가 작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가운데에서도 어느 정도 존재를 하는 듯한 이런 거. 즉 결국 얘가 더 심하게 결국 얘는 젊은 거다. 얘는 늙은 거다. 나이가 든. 왜냐하면 공간이 점점 더 심하게 말려야 되니까. 이건 적게 말렸다. 얘는 많이 말렸다. 그래서 자식양자홀이 있는데 첫 번째는 로테이션. 자식양자홀이 로테이션을 하기 때문에 와인딩이 있다는 겁니다. 감기 문제. 이게 감겨지는 것이고 이것이 뭐 각종 뭐 양자 중력 현상을 일으키는 것이고 밴딩은 어미 양자홀이 얘를 자식 양자홀을 당긴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와인딩 문제는 얘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고 밴딩 문제는 얘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아래의 제곱은 여기다. 여기 은하계 밖 아기 은하가 있을 겁니다. 당연히 아기 은하일 때는 공간을 이제 흡수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공간을 이렇게 이제 흡수하기 시작한다. 어떻게 말아가지고 근데 아주 조금 말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혹시 이거 이중나사선이 시작되는 것이 아기은하 아니냐. 앞에서 저 퀘이사 얘기를 했거든요. 퀘이사가 탄생의 시초고, 이제 퀘이사가 우리 은하가 이제 시작은 아기은하이고, 이중나사선 시작. 이게 은하가 골고루, 원래 골고루 수소가 퍼져야 되지 않습니까? 쫙 골고루 있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근데 이중나사선이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 이중나사선, 골짜기가 생겼다는 겁니다. 골고루 퍼진 수소가 그 골짜기, 그 골로 이제 떨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러면은 이제 수소들이 몰려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이게 황성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이거이지 않냐. 나사선이라는 겁니다. 나사선으로 몰려드니까. 그래서 아마 아기은하는 이중나사선일 가능성이 크고, 당연히 성장해서 청소년 은하, 중년 은하, 노년 은하, 종료 은하. 종료 은하가 뭐냐? 완벽히 양자화가 된 겁니다. 자, 이것을 계속 말아보겠습니다. 말면은 전부 다 이런 이 공간이 없죠. 전부 다 이거이지 않겠습니까? 똘똘똘똘 말려가지고. 그러니까 얘가 이게 없다는 겁니다. 이게 다 다다다다닥 말린 거죠. 쭉 전부 다 이거 여기에 존재를 하는 이거 전부 다 이거라는 거죠. 다다다다다 이렇게 압축이 말려가지고 압축이 딱 됐으니까 이것이 혹시 타원 은하, 구형 은하, 은하의 회전이 멈추는 듯한 느낌. 그것이 완벽 양자화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회전이 멈췄느냐? 아주 미약하게 회전을 합니다. 왜냐? 자, 이 공간을 말았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완벽하게 말지 않았습니까? 완벽하게 말았다. 그럼 다시 풀어줘야죠. 왜? 공간은 엄청난 탄성체입니다. 여기서 쫙 늘어난 공간들이 다시, 왜냐면 이게 회전력이 사라졌습니다. 회전력이 사라지면 공간이 풀어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풀어지지 않는다. 왜? 여기서도 제가 설명을 했듯이 어미 양자홀은 할미 양자홀을 흡수를 합니다. 그러면 자식 양자홀은 어미 양자홀을 흡수를 합니다. 즉 여기 어미 양자홀이죠. 자식 양자홀은 여기 어미 양자홀 입자 한 개 있지 않습니까? 입자 한 개를 증발시켜 가지고 흡수를 합니다. 그러면 그게 뭐냐? 이게 돌고 있거든요. 얘가 어미 양자홀이 돌고 있습니다. 차원 x, y, g에서 높이 g라는 차원이 막 돌고 있죠. 만물의 근원은 근원 질량 입자의 6차원 회전이 만물의 변화를 유발한다. 이게 6차원으로 회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어미 양자홀 이게 어미 양자홀이에요. 지축 방향으로 회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입자가. 그럼 자식 양자홀은 이게 자식 양자홀인 거죠. 지축 방향 회전이 사라졌습니다. 여기 입자 한 개를 뜯어다가 여기다가 탁 붙는다는 거죠. 이게 여기 입자가 하나를 뜯어서 여기 탁 달아. 그럼 지축 회전이 조금 있는 겁니다. 지축 회전이 아주 미약하게 있다. 그래서 아주 미약한 회전이 발생을 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공간이 풀어지지 않는다. 계속 양자화가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타원 은하, 구형 은하일 것입니다. 이번에는 중력 렌즈 현상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암흑 물질이 존재한다는 논란이 이제 발생을 했고요. 중력 렌즈 현상 때문에 이거 암흑 물질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고 확증이 된 겁니다. 중력 렌즈 현상이란 이렇게 빛이 여기서 이렇게 쏘죠. 원래 이렇게 가는데 여기서 휘어져가 은하에서 이렇게 휘어져가지고 이렇게 우리에서 관찰된다. 이렇게 빛이 이렇게 휘어진다. 라는 뜻이 되겠고, 근데 우리는 꼭 여기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실제는 여기에 있는데 겉보기 이렇게 보인다. 그럼 여기서도 보이고 삥 테두리 같은 빛이 또 보이고, 그 중력 렌즈 현상인데 계산을 하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안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7배 정도가 안 맞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거 암흑물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암흑물질이 존재하는 것 같다 라고 이제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그럼 그러면 똑같은 원인이겠죠. 설마 그 암흑물질이란 여기서의 암흑물질은 밀도파 이론 때문에 그렇고, 여기서의 중력 렌즈 현상에 의한 암흑물질은 설명을 아무도 못하는데 하여튼 뭔가가 있다. 그것 때문에 그러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아야 됩니다. 여기의 현상이나 당연히 똑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거라는 거죠. 공간의 휘어짐을 아래 n승으로 이해해야 한다.
다시 설명드리면 우리는 공간의 휘어짐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다. 이거는 빈 공간일 때 이게 맞고 은하 내부에서는 공간의 휘어짐을 이렇게 이해해야 한다. 그래서 이 공식을 대입하면은 중력 렌즈 현상도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뭐 또 다른 아이디어 제안. 이 휘어져야 된다는 거죠. 반드시 이게 이렇게 직선으로 가는 게 이렇게 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뭐 중력이 작용하니까 혹은 공간이 휘어져 있으니까. 근데 그게 또 아니라는 거죠. 7배 문제가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가다 이렇게 휘어지는 이유가 전자가 이렇게 생겼다. 이게 전자 중성 미자입니다. 전자 중성 미자는 은하에 어마어마하게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양의 전자 중성 미자가 은하에 있는 거죠. 그러면 원래 이게 이상합니다. 이게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렇게 모양이. 그래서 이게 광자입니다. 광자 빛이죠. 빛이 저 뒤에서 오다가 여기서 이렇게 직진을 한다. 직진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여기 은하다. 은하 속에 전자 중성 미자가 어마어마하게 있습니다. 직진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잡아당긴다는 거죠. 얘를 이렇게 잡아당깁니다. 잡아당기면 이렇게 휘어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빛이 이렇게. 왜 잡아당기느냐? 그게 미세 조정. 원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원래 차원으로 이루어져 있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 가로 세로 높이 x, y, z 다음에 네 번째 차원이에요. 네 번째 차원. 얘가 다섯 번째 차원입니다. 얘가 초록색 얘가 여섯 번째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6차원 우리 우주 6차원 공간에 6차원으로 이루어져 있어야죠. 이게 미세 조정이고요. 그래서 이게 당긴다. 당기는 거는 양력이다. 이거의 힘은 전자 중성 미자의 힘은 양력입니다. 그 양력은 이게 뭐냐? 이것이 뭐냐? 이거라는 거죠. 여기 공간이 툭 끊어진 겁니다. 공간이 툭 끊어져 가지고 똘똘똘 말린 것입니다. 이것이 양력이죠. 그럼 중력은 뭐냐? 중력은 이겁니다. 어미 양자홀이 얘를 당긴다는 겁니다. 절대 중력. 저는 그것을 절대 중력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절대 중력이 당기는 거죠. 공간이 밀치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양력이라는 거죠. 이게 절대 중력. 절대 중력과 양력은 서로 같습니다. 그래야 지구가 허공에 붕 떠 있다. 태양이 허공에 붕 떠 있게 되겠습니다. 은하 전체가 허공에 붕 떠 있습니다. 그래서 베타 알갱이를 끌어당기는 알파 알갱이의 힘, 전자 중성 미자가 광자를 끌어당긴다. 빛은 전자 중성 미자에 끌릴 것이다. 이거 한번 제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핵심은 뭐냐?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맞을 수도 있고 또 틀릴 수도 있죠. 왜냐하면 디테일하게 이제 설명하기 시작하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핵심은 이거라는 거죠. 어미 양자홀이 우주를 지배하고 자식 양자홀은 은하를 지배한다. 요 속에 초거대 자식 양자홀, 초거대 질량 블랙홀이 아니라 자식 양자홀이다. 요 자식 양자홀이 우리 은하를 지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주 전체를 지배한다. 은하를 지배한다. 아래 n승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번에는 거시공동 슈퍼보이드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마어마한 구멍이 뚫렸습니다. 이게 요 색이 검은색입니다. 물론 이제 빛이 물질은 존재한다고 합니다. 한 10% 정도. 그런데 이게 빛이 없다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 이게 크기가 10억짜리랍니다. 이게 크기가 18억짜리라고 합니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것이고, 또 여기서도 마찬가지. 거시 공동, 필라멘트 구조, 1억에서 2억 광년 정도 되는 필라멘트 구조, 거시 공동은 뭐냐?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중력 렌즈 현상이야, 암흑 물질이 여기에 많이 있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죠. 이게 어떻게 암흑 물질이 되겠습니까? 그럼 암흑 에너지다? 암흑 물질, 암흑 에너지가 18억짜리 크기로, 또 왜 또 동그라미라는 거죠, 이게. 이 두 개가 관찰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이게 암흑 물질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암흑 에너지일 수가 없습니다. 그럼 또 얘는 또 왜 이런 모양입니까, 이게? 어미 블랙홀은 Z다.
뭐 여러 번 설명했듯이 미세 조정된 거는 공간을 이렇게 뚫는 거죠. 이렇게 뚫어서 짠 하고 이제 나타나는 거. 미세 조정 안 된 거, 안 된 거는 밀려야죠. 이렇게. 왜냐면 계속 유입되고 있습니다. 4차원 세계에서 물질은 계속 유입되고 있고 이렇게 미세 조정은 안 되고 계속 이렇게 밀리는 거죠. 밀려가지고 뿅 하고 Z로 나오는 겁니다. 이제 과식, 과포화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 크기 여기서 이것이 이제 우리 은하에서 이제 Z를 뿜어내지 않습니까? 이거 상당히 큽니다. 이게 Z가 Z 반지름 반경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이게 상당히 크다는 거죠. 이거를 한 300억 광년이라고 이렇게 한번 추측을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의 한 10% 정도 크기가 될 것 같지 않습니까? 한 10분의 1. 이건 한 10억 광년에서 20억 광년. 어마어마한 크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Z로 뿜어져 나올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럼 당연히 동그라미겠죠, 이게. 원형이 설명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근데 그럼 왜 여기 빛이 없느냐? 여기 Z가 지금 과포화 됐습니다. 그럼 공간을 누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누른다는 거죠.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 정상적으로 이렇게, 이거는 이제 예를 들어 철? 네, 이건 우라늄이 붕괴가 되는 거죠. 공간이 좁으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우라늄이 조금씩 붕괴가 되는 이유. 이건 철이 가장 안정적이지 않는가. 여기서 보면 수소는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물질은 존재할 수 있다. 그런데 핵융합이 안 일어난다. 예를 들어서 이걸 뭐 헬륨이라고 치고 이렇게 헬륨이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공간이 너무 좁아가지고 핵융합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신 물질은 빛을 안 내는 물질, 예를 들어서 뭐 수소? 수소가 핵융합이 안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북제트, 이게 남제트. 북제트, 남제트. 이게 정확히 반대편에 있어야죠. 그러면 이거 혹시 우주 반경이 이게 결정되는 거 아니냐? 여기서 이게 지구라고 하겠습니다. 지구에서 이쪽으로 봤더니 80억 광년 거리라고 합니다. 대략. 이쪽으로 봤더니 30억 광년 거리라고 합니다. 그럼 이거 110억 아닙니까? 지금 이게 110억.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반경이 110억. 110억이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 우주가 138억 년이라고 하는데 24억 년? 28억 년? 하여튼 지금 중첩이 우리 우주가 끝을 봤어요. 우리 지구에서 끝을 봤습니다. 끝을 보면은 여기가 보인다는 거예요. 여기가. 이쪽을 봤습니다. 이쪽을 보니까 이렇게 보면 여기가 보인다는 거죠. 무슨 말 여기서부터 요만큼 정도 중첩된 거 아니냐. 즉 좌측 끝하고 우측 끝하고 요만큼 같다는 겁니다. 그런 논리가 이게 성립이 되는 것 같습니다. 블랙홀 Z다. 이거 어마어마하게 크고 10억에서 20억 광년은 될 것이고 원형이다. 여기는 이제 원형입니다. 여기는 원형이 아니죠. 이거는 이제 그때 막 블랙홀 Z가 분출이 되고 있었습니다. 동그라미로 우리 눈에 딱 지금 이렇게 동그라미로 관찰이 되는 것이고요. 얘는 시간차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건 80억 년 전, 30억 년 전. 그러니까 얘는 그때 80억 년 전에는 Z가 발생 안 했다는 거죠. Z가 멈췄다. Z가 발생했다가 멈췄다가 이러겠죠. 예를 들어서 한 30억 년 주기로. 그러면 멈추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은하가, 여기에 있던 은하들이 침투에 들어오겠죠, 당연히. 이게 이렇게 침투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Z가 원래는 18억짜리였는데 이제 계속 침투에 들어오면서 좁혀 들어온다는 거죠, 이렇게. 10억짜리로 이렇게 줄어드는. 그래서 이 두 개. 그러면은 이제 이걸 어떻게 확인하느냐? 그 논문을 보면은 분명 얘는 동쪽에 있다면 얘는 정반대편 서쪽에 있을 것이다. 얘하고 비슷한 위치에 있다 그러면 이게 안 되는 것이고 정반대편에 있다고 한다면 Z이다. 이거는 제 생각에는 Z일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 크기를 어떤 것이 설명을 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를 현 별빛은 우주 끝이 중첩되어 관찰한다. 좌측 끝하고 우측 끝하고 같을 것이다. 분명. 어미 블랙홀의 자기장 중심축. 어미 블랙홀이 자기장을 이렇게 뿜어냅니다. 이건 여러 번 제가 설명을 했었고 여기서도 위치를 못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 크기를 보면은 많이 큰 거, 얘가 10억, 20억이라고 한다면, 얘가 20억이라고 한다면, 얘는 뭐 한 5억? 5억 광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그림을 크게 그린 것이지, 실제로는 아주 매우 작을 거라고 저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즉, 예를 들어 지구 북쪽으로 이렇게 자기장 뿜어내, 널찍하죠? 널찍하게 뿜어냅니다. 근데 이게 양자홀입니다. 양자홀은 제 추측으로는 이게 아주 두께가 얇은, 작은, 이게 제가 그림을 크게 그린 거지, 그림을 잘못 그렸다. 아주 이 자기장 중심축에 의한 보이드는 매우 작을 것이다. 한번 추측을 해보고, 이거는 블랙홀은 Z축 방향으로 진동을 한다. 이게 왔다 갔다 진동을 하는데, 그 진동의 원인이 여기 자기장 중심축이 있고 Z가 있고 서로가 이제 그 힘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힘이라는 말이 각종 물질들이 존재를 하고 또 뭐 공간이 좁고 이러니까, 그래서 자기장 중심축과 블랙홀 Z 때문에 이렇게 진동이 왔다 갔다 하는 진동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어미 블랙홀 표면의 육각형 국부 자기장,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자, 이거는 10억에서 18억, 딱 두 개가 지금 관찰됐고요. 초거대 구조, 필라멘트 구조. 여기 보시면 이게 왜 이렇게 여기 테두리에 위치합니까? 이게 은하들이 보시면 전부 테두리에 위치하지 않습니까? 다 테두리에 위치하죠. 테두리 모양이 육각형인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꼭 육각형처럼 보이죠. 왜 이럴까? 두 번째, 그러면 이 보이드가 1억에서 2억 광년이라고 합니다. 여기 100 밀리언, 100만, 1000만, 억, 1억. 1억에서 2억 광년,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큰 보이드인데, 뭐 하여튼 뭐 이 속에 없으려면 없던지, 왜 또 한 개, 두 개, 세 개, 한 개, 두 개, 간간이 있냐는 거죠. 여기, 아니, 그냥, 여기 있죠. 텅 비든지, 왜 여기 한 개, 이거는 뭐냐. 거대 구조, 필라멘트 1억에서 2억짜리 자기장을 뿜어냅니다. 즉, 공간 전체입니다, 이거는. 공간 전체에서 발생하는 것이 있고, 그 밑에 또 태양 보시면 전체 북쪽에서 시작해서 남쪽으로 거대 자기장 큰 걸 뿜어내고, 두 번째로 저 공간 표면에 국부 자기장, 수많은 국부 자기장 뿜어내지 않습니까? 똑같은 논리로 국부 자기장을 뿜어낸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뿜어내고 이렇게 계속 국부 자기장을 뿜어내는 거죠. 공간 표면에서. 그럼 이 국부 자기장이 밀친다는 겁니다. 이렇게 밀치면 공간이 좁아요. 이게 또 공간이 좁아가지고 은하가 생성이 안 됩니다. 여기 공간이 좁아가지고 생성이 안 된다. 여기도 공간이 좁아가지고 생성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굴러 떨어진다는 겁니다. 여기하고 여기 또 이렇게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 사이, 이 국부 자기장과 국부 자기장 사이로 떨어진다는 거죠. 여기에 위치한 은하가 국부 자기장과 국부 자기장 사이. 그럼 국부 자기장이 왜 육각형이냐? 국부 자기장들끼리 세력 싸움을 합니다. 세력 싸움에서 가장 안정적인 것, 육각형이라는 거죠. 그러면 태양 국부 자기장 엄청 요동을 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우주는 엄청나게 안정적이라는 겁니다. 국부 자기장 엄청 안정적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정적인 것이 블랙홀 아니겠습니까? 블랙홀. 물론 저는 이제 블랙홀이 한 번 더 터지면 양자홀이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근데 블랙홀은 더 이상 반응 일어나지 않죠. 반응이 우리 생각으로 반응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제 생각은 블랙홀이 한 번 더 터져야 된다. 그래서 양자홀,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정적인 것이 양자홀이다. 그래서 뿜어내는 국부 자기장 엄청나게 안정적이다. 따라서 우리 우주 매우 안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보이드 내에 간간이 있는 은하 한 개, 두 개가 간간이 있습니다. 퀘이사 한 개가 우리 우주로 떨어진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퀘이사 동영상에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고, 결국 한 개가 이렇게 떨어집니다. 한 개가 여기 떨어졌죠. 여기에 딱 퀘이사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은하가 나오죠. 결국 얘는 밀린다는 거, 이쪽으로.
테두리로, 즉 테두리로 결국 밀리게 될 것이다. 작은 크기의 공동은 무엇인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구름 있죠? 여기 공동. 예. 이거 보이드 아니냐? 이게 보이드가 아니라는 거죠. 달 음모론 보면은 달을 사진을 찍었는데, 아니 왜 달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별빛이 안 보이냐? 전부 다 검은색입니다. 별빛이 없습니다. 똑같은 논리. 일단 이게 막았고, 여기 빛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빛이 막 나오면서 이 빛이 여기에 있는 그 뒤에 있는 빛들을 가린 겁니다. 이거는 보이드가 아니다. 달 음모론과 같다. 그래서 우리 우주는 미세 조정되었습니다. 분명 미세 조정이 되었는데 누가 미세 조정을 하였느냐? 수학적 확률 10의 123승분의 1의 확률로 우리 우주가 미세 조정된 거냐? 우연히 지적 설계자가 미세 조정을 한 거냐? 지적 설계체가 미세 조정을 한 거냐? 체라는 거죠. 어미 양자홀. 어미 양자홀이 우리 우주를 미세 조정을 하였습니다. 우리 우주 전체를. 그럼 은하는 자식 양자홀이죠. 이게 초고대 블랙홀 자식 양자홀이 미세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럼 태양계는 태양이 미세 조정을 한다는 거죠. 그럼 지구는 미세 조정 안 하느냐? 이게 좀 지구입니다. 지구가 자기장 내뿜지 않습니까? 내뿜어서 반 아일랜드를 만든다는 거죠. 반 아일랜드에서 그 태양풍 혹은 뭐 우주선 각종 입자들을 거기서 걸러내는 거 아닙니까? 걸러낸다. 갇힌다는 거죠. 갇힌다. 지구의 자기장이 이렇게 미세 조정을 하기 때문에 지구가 안정적으로 있는 겁니다. 화성 같은 경우 자기장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아주 뭐 미약하다고 합니다. 자기장이 나오지 않으니까 화성이 그냥 윤당 폭격을 맞는 것이고, 지구가 자기장을 내뿜어서 미세 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구는 아주 아름답습니다. 마찬가지 어미 양자홀이라는 절대 지배체가 우리 우주 전체를 미세 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우주는 매우 아름답게 되겠습니다. 즉 전부 다 어느 곳곳에든지 전부 다 미세 조정이 일어나고 있다. 다중우주론, 제 우주론에서는 이제 다중우주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적으로 다중우주론이 될 수밖에 없죠. 평행우주론, 이거는 이제 6차원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수많은 다중우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다중우주 모두 다 안정적입니다. 왜냐? 똑같거든요. 뭐 우리 우주만 특별난 게 아니다. 전부 다 똑같다. 뭐 수천억 개 이렇게 다중우주가 존재할 수도 있는데 다 똑같다는 겁니다. 다 어미 양자홀이 중심을 잡고 절대 지배하고 있거든요. 다중우주 모두 아름답다. 평행우주 본 우주론에서는 에너지 보존 법칙, 엔트로피 증가 법칙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평행우주론은 엔트로피 증가 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 뭐 질량 보존 법칙 다 무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갑자기 한 개가 두 개가 되고, 두 개가 10개가 되고, 10개가 뭐 1000개, 10,000개, 10의 무한대로 이제 증가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뭔가를 선택하면 전 우주가 카피가 되는 거니까. 뭐 질량 보존 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 엔트로피 증가 법칙 다 무시하는 거. 다중우주론 정확히 맞고 모든 우주 다 아름답다. 평행우주론, 어미 양자홀 우주론과 전혀 반대되는 우주론이 되겠습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